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DVD 교육자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배후로 국정원을 지목하고 보훈처가 오프라인에서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한 것에 대해 학교 측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안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실 정비 의혹이 드러난 한빛원전 2호기가 오늘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광주 전남에 투자된 국가연구개발 예산 비중이 전체의 4%에도 못 미쳤습니다. 광주는 울산 다음으로 낮았고 전남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정착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들이 광주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중국 출신 화상에 빗대 한상이라고 부르는데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한상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세계 45개 나라 3천여 명의 한민족 경제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한상 대회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됐습니다. 창조 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의 한상 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돼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지를 번갈아가며 해마다 진행됐던 행사가 호남 권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진출하는 정보를 얻고 또 우리 한상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을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상 대회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한민족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파트너로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기업 홍보 부스를 470개까지 늘려서 국내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수출 투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광산업체와 금융업체 등 광주 지역 기업 100여 곳이 참가해 해외 한상들과 사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상 분들이 많이 접촉을 하셨고요. 특히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제습기라든가 공기 정화기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광주 지역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3억 달러 이상의 수출 투자 협약이 맺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날 해외 경제인들이 성공시대를 연 이면에는 가슴 아픈 한인 이주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150여 년 이주 역사를 정용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죽 채찍을 맞아가며 일했던 하와이 사탕수수밭. 혹한을 견뎌야 했던 눈 덮인 설원의 벌목장. 사진 속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고단함이 묻어납니다. 일본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로 일본의 전쟁 동원으로 한인들은 무차별적으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150년 한인 이주 역사의 서막은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아직도 일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면서도 지금도 그렇게 차별을 받고. 돌파구는 단합과 연대였습니다. 한인들은 협회를 결성하고 현지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자생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레슬링 역도산 선수나 야구 장훈 선수 등의 일본 성공 스토리가 이 같은 토대 위에서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청과나 잡화, 식당 등을 운영하며 자립해 나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민 2, 3세대나 후속 이민자들은 단순 자영업에서 벗어나 유통과 물류, 무역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공 신화를 써나가며 한인 경제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갔습니다. 한인 특유의 신뢰와 신의로 텃세와 차별을 이겨내며 한상으로서의 경쟁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실함, 그러면서 전략하면서 정말 애들을 위해서 교육시킨다를 자는 것들, 그 교육률 높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외 한인 경제인들은 신정이 잘 살아야 시집간 딸이 안정되는 법이라며 이젠 국위 선양을 위해 투자나 기부 등 기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무슨 돈으로 만들었는지 보훈처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가보훈처의 DVD 교육자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한번 보시죠. 윤곤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종북 세력이야말로 북한 간첩보다도 훨씬 위험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결코 이들의 선동과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훈처가 만든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의 안보교육 동영상 자료입니다. 1970년대에는 정복 세력이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 반독재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정복 세력이 정부 내부에 침투해 영향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시켰다며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 정치권 등에서 진보 인사, 평화 애호 세력, 애국애족 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주의 인사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선 쌍용차 사태와 용산 참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법치주의를 흔든 사례라고 소개하며 과정과 방법이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다. 대한민국의 분열을 노리는 불순 세력들의 국가 파괴 공식.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적과 지도력은 높여 세우고 4대강 사업도 녹색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문제의 DVD를 국정원이 만들어서 보훈처에 줬다는 믿을 만한 제보가 있다며 이는 보훈처가 오프라인에서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부실 정비 의혹이 드러난 한빛원전 2호기가 오늘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2호기 증기 발생기 부실 정비 의혹과 관련해 어제부터 출력 간발에 들어갔다며 오늘 밤 11시쯤 원자로가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가동이 멈추면 용접부 용접 재질 확인을 위해 재질 검사를 실시하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인데 약 3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 광주 지역 응시자 가운데 재학생은 늘고 재수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수능시험 수험생은 21,703명으로 지난해보다 99명 줄었고 재학생은 357명이 는 반면 졸업생은 409명이 줄었습니다. 시험장은 공립학교 14곳, 사립학교 24곳으로 모두 820개의 시험실이 설치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계획 변경안이 다음 달 중에 정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음 달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곧바로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해 2016년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내년 국비 52억 원이 반영돼 국회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 조형물에 대해 광주시가 표절 의혹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새 야구장 조형물이 일본 코나미사의 몬스터 시리즈와 닮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에 문의한 결과 두 작품 간 유사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유사성이 있다는 말만으론 당장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별도 위원회나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표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의 소금강인 영암 월출산이 만추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국화꽃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곱게 물들어가는 월출산.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제격을 만난 국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으로 치장한 앙증맞은 만화 캐릭터와 귀여운 동물 조형물.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조형물도 많고요. 또 날씨도 너무 오늘 좋고 또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영암 국화축제는 14만 점의 국화 조형물과 국화 분재를 비롯해 국화로 만든 차와 술이 잊지 못할 가을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화향으로 가득 찬 이곳 왕인박사 유적지에서는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한옥 건축 박람회도 열립니다. 직접 흙을 빚어 집을 짓고 구들장에 불을 지펴보는 등의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마련됩니다. 또 각종 한옥 관련 학술 대회와 한옥 기능 경기 대회, 전통과 현대식 한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인접해 있는 도기박물관, 하미술관, 왕인 유적지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가 뿜어낸 오색 빛깔, 한옥의 멋과 기품이 어우러지면서 월출산의 가을 물색이 날로 짙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 광주 도심에서 고장난 화물차가 뒤로 돌진하면서 차량들과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놀란 차량들과 행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고 당시 모습이 CCTV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쪽에서 대형 화물차가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가 전신줄을 잇따라 부러뜨린 화물차는 그야말로 자충우돌. 진행하는 차량들까지 들이받습니다. 놀란 차량들이 화물차를 피해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화물차는 급기야 인도를 걷던 행인들을 덮치고 나서야 광란의 질주를 멈췄습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25톤 펌프카가 갑자기 뒤로 돌진하기 시작한 건 오늘 낮 2시 40분쯤입니다. 20톤이 넘는 펌프카가 약 80m 정도를 미끄러져 내려와 이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시커먼 먼지가 쭉 내려가길래 뛰어서 나와봤더니 덤프트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신줄을 들이받고 휘청휘청 하면서 인도를 계속 들이받으면서 이 사고로 82살 김모 할머니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후진으로 빼려는 순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 피해 뭐가 된답니까? 이미 진짜 사고는 나버렸는데. 사고 차량은 지난 1994년 출고돼 20년 된 노후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 양동에서도 브레이크가 풀린 화물차가 돌진해 초등학생이 다쳤고 지난해 5월 광주시 봉선동에서는 덤프트럭이 돌진해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브레이크 풀린 대형 화물 차량이 도심의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조달청의 제재 조치가 대기업에는 관대한 반면 중소기업에는 엄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돼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는 조달청이 15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한 반면 과징금이 5억 원인 중소기업에는 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힘없는 중소기업에만 과중한 처분을 내리지 말고 대기업에도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양항 컨테이너 부두 가운데 2개 선석을 추가로 일반 부두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만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자칫 컨테이너 중심 항만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부두로 기능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부두는 유유시설로 남아있는 광양 컨테이너 1단계 3, 4번 선석. 일반 부두로 전환되면 컨테이너 부두 가운데 일반 부두는 1단계 부두 1, 2번 선석에 이어서 모두 4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용 중인 컨테이너 부두 16개 선석 가운데 4분의 1이 일반 부두가 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부두의 일반 부두 전환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 체계가 자칫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그 불가피성 때문에 일반 부두로 전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애초 광양항을 개발하고 투자했던 그 목적인 컨테이너 중심 항만,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서 광양의 위상 이런 것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만공사는 컨테이너 부두 시설 이용률이 48%에 그친 반면 일반 부두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일반 부두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단계 부두는 개당 15년이 지나 대형 선박 접안이 어렵고 부두 기능마저 떨어져 더 이상의 컨테이너 부두 활용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물동량이 급증하면 하부 시설만 끝내놓고 현재 임시 다목적 부두로 활용 중인 3단계 4개 선석을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광양항이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3회 2단계 다목적 부두로 가고 있지만 그 부두를 자동화하면 광양항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컨테이너 부두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형 선사 유치와 물동량 창출로 연간 컨테이너 300만 TU를 처리하는 자립 항만의 기반 구축이 최우선 과제인 광양. 그렇다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위해 남아도는 부두를 마냥 놀릴 수도 없는 현실에서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은 수도권이 5조 4천억 원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대전이 29.4%였습니다. 반면 광주에 투자된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5%로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낮았고 전남도 1.4%로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광주 북구 용전 들놀의 가을거지 한마당 공연이 오늘 용전마을 들녘에서 열립니다. 용전 들놀에는 영산강 상류인 북구 용전동 일대에서 불리던 노동요로 선조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1960년대 말 맥이 끊어졌던 용전 들놀에는 북구청과 전문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지난 1999년에 재현돼 해마다 불리고 있습니다. 2013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가 오늘부터 12일간 화순 남산공원과 고인돌 유적지에서 열립니다. 주 전시관인 화순 군민회관과 남산공원, 화순읍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수십만 점의 국화 조형 작품이 선보입니다. 축제에서는 국화차 시음과 한지공예, 전통놀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농협이 김장 채소의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8만 톤 산지 폐기 등 가격 안정에 나섭니다. 농협은 김장 배추 가격이 포기당 772원 이하로 떨어지면 8만 톤을 산지에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고추와 마늘 등 과잉 생산된 양념류의 수매 물량을 각각 2만 2천 톤과 5만여 톤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모레부터 올해 공공비축용 포대벼 매입에 들어갑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해남군 산이면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광주 전남 지역 620개 검사장에서 포대벼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확정되며 올해 우선 지급금은 1등급 벼 40kg 기준으로 작년보다 6천 원이 인상된 5만 5천 원입니다.